자, 좀 관찰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인 미분법 교재 71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다항함수, 이게 기본적인 미분법 이용하면 다항함수 미분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미분법 파트에서 네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1, 2, 3, 4번. 첫 번째는 상수를 미분하면 0이고, x의 r승꼴을 미분하면 이때 r은 실수일 때, r 곱하기 x의 r 빼기 1승. 그 다음에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 다음에 c가 상수이면 이렇게 c fx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에 대한 미분은 자, fx에 대한 미분 곱하기 c다 상수다 하는 것이고요. fg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얘네를 더해서 빼거나 더하거나 또는 빼서 만드는 그런 새로운 함수도 미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고 빼거나 하는 그런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 방법을 그 미분법 일종의 미분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항함수 꼴은 이렇게 좀 전에 그 몇 곱수의 꼴 봤죠? 예. 그 몇 곱수에서 무척이 무한섬 해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유한한 개수의 그런 항들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fx는 예를 들어서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an x n승꼴로 만약에 표현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n차라고 이제 차수를 n차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이때 an이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이 다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건데 어떤 관찰을 할 거냐면 이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단항들의 적당한 개수의 상수의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이루어진 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인데 미분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미분할 수 있다고 했죠. 위에서 이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미분하면 여기 있는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a0는 상수는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1x에서 1차항의 개수 a1이 상수 텀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a2는 그대로 남고 x의 r승꼴을 미분하니까 지수 2가 떨어지면서 a2 곱하기 2 곱하기 x 1승꼴로 바뀌죠. 나머지 a3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 이런 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an은 an 곱하기 n 곱하기 xn 빼기 1승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어쨌든 간에 1개 도함수를 우리가 계산했는데 그 1차 미만의 항들, 1궤도일 때 1차 미만의 항들, 즉 상수항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즉 2궤도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a1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수는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a2 곱하기 2가 상수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3 곱하기 3에다가 x제곱에서 미분칭 그 지수값 2가 떨어져 나오면서 a3 곱하기 3 곱하기 2가 개수로 x 1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f 2궤도 함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어쨌든 2궤도 함수를 계산하면 여기 2차 미만의 항들, 그러니까 최초 주어지는 fx에 대해서 여기 a0하고 a1x 이 개수들이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들만 이제 살아남게 돼서 a2 곱하기 2, a3는 3 곱하기 2, a3 곱하기 3 곱하기 2, 3 곱하기 2를 우리가 3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팩토리얼은 3 빼기 1, 3 빼기 3 곱하기 3 빼기 1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2 빼기 1은 1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3팩토리얼로 정의되는 그런 값이고요.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으로 표현되는 그런 값이 되는 것이죠. 이런 3팩토리얼, 여기서는 2는 2팩토리얼로 똑같아요.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팩토리얼 똑같고 얘네들은 n팩토리얼이라고 이제 그 n팩토리얼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n궤도 함수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어쨌든 여기서 관찰한 것은 2궤도 함수를 계산하면 2차 미만의 항들은 사라지고 n궤도 함수를 계산하면 n보다 작은 차수의 항들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주어진 fx를 그 몇 급수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찰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주어진 fx를 이렇게 다항함수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몇 급수로요. x0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몇 급수로 표현을 해본다. x0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x 빼기 x0라는 그런 1차식으로 얘를 전개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x0가 바로 여기 주어진 x0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는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식을 의미하게 되고 주어진 fx를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 개수들을 잘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C0, C1, C2, C3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좀 전에 관찰을 해봤듯이 우리가 주어진 fx를 미분을 해보면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같다고 가정했을 때 미분을 쳐보면 C0는 사라집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그 아까 조금 전 앞에서 봤던 그 식에서는 그 얘를 미분하기 전서부터 이제 얘를 다룰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사슬을 이용하게 될 건데 n개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함수 fx에서 n차 미만의 항들이 사라지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x0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 주어진 fx에다가 fx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x에다 x0를 넣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적당히. 자, 근데 얘가 최초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x를 바로 넣으면 c0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fx0는 c0가 되고요. 얘를 한번 미분쳐서 미분치면 아까 좀 전에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개도 함수를 계산하면 뒤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미분치면 이 상수는 없어지고 요 C1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C1 남고요. 요건 없어지고요. 여기 2 곱하기 C2 곱하기 X 빼기 X0의 1차 항이 이렇게 남죠. 또 나머지에서는 적당히 어떤 개수 곱하기 X 빼기 X0의 2차씩 3차씩 이런 것들이 남죠. 보시면 1개도 함수를 구하고 나서 여기다 x에다 x를 넣어보면 여기 얻어진 c1 즉 상수값 빼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죠? x0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수항만 남고 나머지 그 함수 fx n개도 함수의 그런 그 경우라면 n차가 초과되는 항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룰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이 상수값 C0, C1, C2, C3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1개도 함수에다가 x0를 넣은 값은 C1이라고 좀 전에 봤죠. 2개도 함수를 계산해서 x0를 넣으면 자, n개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그런 항들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x0를 넣는 과정에서 얘보다 큰 그런 텀들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개수만 남는 건 아니고 개수를 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f2개도 함 쓸 때는 2팩토리얼 곱하기 c2 f3개도 함 쓸 때는 x0에서 f3개도 함수 값은 3팩토리얼 곱하기 c3라는 이런 식의 꼴로 얘가 쭉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c3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팩토리얼 분의 f3개도 함수의 x0의 함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n개도 함 쓸 때 그 관계되는 식을 보면 그러니까 cn의 값을 보시면요. 그때의 cn의 값은 n 팩토리얼 분의 fn개도 함수에 대해서 x0 값을 넣어서 계산한 값을 이렇게 곱해서 얻어진 값이 된다 cn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위에서 했던 이 프로세스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개수하고 x 빼기 x의 k승의 꼴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0팩토리얼분의 fx0 더하기 1팩토리얼분의 f1개도 함수 x0 함수 이때 0팩토리얼은 1이에요.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팩토리얼분의 f2개도 함수 x0 함수 값 x 빼기 x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전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몇 급수 표현이 가능할 조건을 이제 따져볼 건데요. 이게 그럼 앞에서 했던 이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이 fx를 갖다가 놓으면 이 fx가 과연 이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x의 적당한 구간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겠죠. 전체 구간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특정한 구간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조건에서 얘가 이 fx랑 그 적당한 x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전개된 이 몇 값으로 표현이 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같아지는지
그런 걸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테일러의 정리라고 하는 그런 예, 그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이 식 fx가 주어지면 이 녀석이 만약에 뭐 적당히 무한번 미분 가능한다 혹은 n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k 기도함수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런 식의 전개식의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정의 입전력을 보시면요, 테일러 정리라고 해서 구간 i에서 정의된 함수 f가 i에서 r로 보내는 함수거든요. i에서 n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하면 한 점 x0가 i의 그런 원소거든요. x0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자, 이 변수 x는 i의 그 원소인 그런 값이에요. 그런 x에 대해서 fx는 이렇게 아까 여기서 좀 전에 봤던 이렇게 그 무한섬 해주는 게 아니고요. n개도 함수까지 n번째 항까지 0서부터 얘를 더해주는 그런 값 더하기 Rnx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게 테일러의 정리입니다. 그럼 이 Rnx는 어떤 꼴이냐 하고 보시면, 자, x와 x0 사이에 얘는 x0가 이게 i의 구간에 속해 있는 어떤 값이고요. x0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를 전개한 것이잖아요. 그죠? 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고정하고 i가 x를 포함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적당한 어떤 구간이 이렇게 고려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x도 i에 속하는 그런 원소니까 적당히 x가 이제 여기 찍혀지는 그런 식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요. x와 x0 사이에 어떤 점 z에 대해서 여기 뭐 적당한 z가 있겠죠. n 플러스 1개도 함수에 대한 z 함수값 나누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x 빼기 x0의 절대값의 n 플러스 1승이 바로 Rnx다 하는 내용을 테일러가 정리했습니다. 증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테일러 정리를 이제 여기다 다시 적었는데, fx가 k는 0서부터 n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일반항의 합을 이렇게 첫 번째 파트로 갔고요. 두 번째 파트는 Rnx로 부르는, 아까 여기 나머지 항이라고 불렀죠. Rnx. Rnx가 더해져서 f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때 함수 fx의 x를 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n차 테일러 다항식, 테일러 폴리노미얼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파트 텀입니다. 이게 pnx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자, 서메이션 k는 0서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k기도 함수의 x0의 함수값 곱하기 x 빼기 x0의 k승이 되는 것입니다. 얘를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자, x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항 리마인더를 Rnx로 이렇게 쓰고요. Rnx는 결국에는 얘를 pnx로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얘 넘겨둘 수 있죠. fx 빼기 pn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냥 용어 이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요. 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하여 몇 급수를 x를 중심으로 하는 fx 테일러 급수라고 부르고요. 또는 테일러 전개식,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x0가 0인 케이스, 0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매크롤린 급수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던지는 이제 질문이, 테일러 급수 또는 테일러 전개된 식은 항상 본래의 함수 f와 같아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거든요. 전개를 했는데 그게 본래의 함수 f랑 같아지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전체 구간 x에서 다 같아지는가? 아니면 특정한 x에서 같아지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